아토박스.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 구독자 중에 이 샌느님이 저한테 꼭 확인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서비스가 6월에 정지될 것이다, 혹은 차단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쉽게 줄여서 유튜브 6월 차단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전업 유튜버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널 규모에 비해서는 좀 빨리 전업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제 입장에서 6월 유튜브 차단설은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거의 어지간한 채널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죠. 조회수도 잘 나오고 또 영상 내용들이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정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건 독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 했었잖아요. 왜 그때 다루지 않았고 지금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우선 6월 차단설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채널에서 다룬 내용들이 이 사실과는 좀 다른 왜곡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었고요. 그 무렵 제가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6월 차단설은 잘못된 내용이다, 정확한 사실을 왜곡해서 전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한 정리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샌느님이 계속 부탁을 하셨고요. 제 채널에서 다루었던 영상 소재와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6월 차단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토박스.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거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고, 괜히 제 채널에서 좌우 나뉘어서 이야기 나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차단설의 시작은 3월 2일 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이 정보통신망법 64조 3에 임시중지 항목을 추가하자는 건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원래 있었던 이 정보통신망법 64조 3에는 임시중지 항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임시중지 항목까지 넣자라는 건데, 그렇다면 해당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64조 3은 과징금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위에 있는 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조항이고, 아래에 있는 게 2018년 12월 24일에 개정되어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그러니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개인정보 관리에 관계된 어떠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64조 3에 의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에 관련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71조입니다. 여기도 조항을 살펴보면 64조 3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64조 3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71조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1조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여기서 뭔가 눈치챈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과징금 또는 벌금이나 징역형 이런 형사처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업체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사업체에 영업정지를 지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요점은 이겁니다. 3월 2일 변재일 의원이 이 발의한 내용은
영업 정지도 시킬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6월 유튜브 차단설을 이에 근거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6월 유튜브가 차단된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 유튜브의 서비스가 정지가 되려면 우선 발의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가 위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시한 내용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제재는 문제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의 무분별한 선도성, 그리고 근거 없는 루머, 또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채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채널들도 많아졌죠. 어쨌든 곰곰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차단설이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많이 다룬 채널들이 주로 어떤 채널들이었는지 말이죠. 자, 팩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조항의 준비 과정에 있고, 만약 영업정지의 항목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하기 위한 위법사항을 따지는 부분에서 표현물의 규제와는 무관합니다. 셋째, 그러면 만약 영업정지 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새로 추가하려는 영업정지 항목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만 해당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고요.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예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 절차라는 게 그렇듯이 만약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리 소홀 또는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라고 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업체는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물론 추가적으로 과징금 등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가에서 명령한 행정조치 사항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또 이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추가하려는 영업정지 부분은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 그럼에도 시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강력한 행정수단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유튜브가 아니면 구글이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차례 문제를 만들고 그러다가 끝내 영업정지를 당한다. 과연 그런 시나리오를 택할까요? 마치 위의 이 법적 조항 신설에 대해서 일단 밑그림 만들고 언제든 저거를 이용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건 그냥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죠.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든 내가 하는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말하고 나중에 아니면 말지라는 식의 이 내용이 아닌 포장만 쫓아가는, 그리고 제대로 확인하고 심사숙고하기보다는 좀 더 자극적인 내용과 그런 언행으로 이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 샌느님과 이 내용에 좀 궁금증을 품어왔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